김대리 주식하지? 네, 과장님.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렵네.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린이 탈출 한번 보세요. 주린이 탈출? 네, 용어부터 시황까지 잘 알려주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되겠네. 찾아봐야겠다. 주린이 탈출 나도 주식 마스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투자증권 주식마스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15일 오후 4시 27분 정규장 끝났죠. 오늘 금일 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바로 주린이 교육과정, 오늘 공모주 청약과정 다뤄볼 건데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금일 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지막에 개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빨간불 마감했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 보였었는데 장 마지막에 개인들 매수세 보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마감했고, 소폭 상승했어요. 소폭 거의 강보합 마감했고, 오전에 보면은 거의 코로나19 관련주, 이게 제약바이오가 1월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이 기대심리 많이 유입된 점도 있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최다치 경신했고, 위중증 환자 폭증세 소식에 금일은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주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콜드체인, 재택근무, 원격 진료 관련주들 견조한 상승 흐름 보였고, 코로나19 관련 화이자 중증 예방 및 오미크론 효과 확인 소식에 상승 있었고, 전일 제주도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금일 재난안전 지진 관련주 소폭 상승 흐름이 있었고, 원자력 발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한국원자력학회 이사 선임 소식,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상승 여력 남은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후장에는 이재명 관련주 지지율 축소에 따라서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제약 바이오주는 오후장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있었고, 금일은 지수에 비해 하락 종목이 더 훨씬 많았는데, 이유는 일단 거래대금 감소가 커요.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수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는 섹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수급 몰리면서 이외의 섹터 대부분은 하락세 보였죠. 수급 쏠림 현상이 있으면 오르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장세였고, 그리고 이제 빅 이벤트죠.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벤트, 내년이 아니라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겠죠. FOMC 국내 시간으로 16일 오전 4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금일 장에 어느 정도 금일 장에도 반영이 된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종료 시점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과,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인지 혹은 두 차례 인상할 것인지 이거에 관련된 이견이 있는데, 다소 매파적인 결과 발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근래 들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오미크론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기고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원래는 150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300억 달러씩 줄임으로 해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과,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 바로 나오겠죠. 그 부분 한 차례 올릴 것인지 두 차례 올릴 것인지, 올린다면 몇 퍼센트나 올릴 것인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고용 회복세와 함께 10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특히 작년 동기보다 각각 6.2%, 6.8%꽤 많이 상승했죠. 이 부분과 연준이 통화 정책 이제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참고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나 올랐어요. 그리고 14일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또한 전월 대비 0.8%나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0.5%를 크게 웃돌았죠. 이 부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요 경제 지표로 입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서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 완료 이게 이제 다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어느 정도 매파적 기조로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조기 종료 시점보다는 역사적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보다는 우리 국내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 여기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 1185.2원인데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주요 경제 지표로 확인되는 경기 회복세가 더 국내 시장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테이퍼링이 있었던 시점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다. 그래서 단지 테이퍼링 시점이 가속화된다든지 금리 인상 그 현상만 보고 막연하게 공포심 갖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 흐름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회복세, 국내 경기 회복세에 더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세에 나올 여지가 커요. 이 부분 참고하세요. 그러면 오늘 시황은 이렇게 간단히 짚어드리고 오늘은 어떤 거 해드릴 거냐면 공모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공모주 청약 방법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크게 보면 공모주 청약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딱 정해진 정답은 없고 일단 크게 보면은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IPO 일정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모 기업 정보 확인 및 관심 종목 골라야 되고 세 번째로 공모 주관사 확인 및 계좌 준비해야 되고 네 번째 공모 청약 관련 각종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쟁률 확인 및 청약 진행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매도나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먼저 첫 번째 IPO 일정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월 초에 당월 공모주 일정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블로그에도 그렇고 장외 주식 38이나 네이버 금융 다양한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공모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주 일정 체크 가능합니다. 수시로 일정을 일단 확인하시고 두 번째 공모 기업을 확인해야겠죠. 일정 체크가 완료가 되면 IPO 진행되는 기업 살펴보셔야 되고 해당 기업 관련 업황이나 재무 상태나 앞으로의 비전, 성장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도 대부분 이제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인지 직접 공시 시스템 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하셔서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심 종목 체크 및 관심 순서대로 이제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일정을 확인한 뒤에 여러 이제 기업이 공모 IPO가 진행될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단계예요. 두 번째가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고 무턱대고 뉴스 한두 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 혹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상승 명분이 확고한 종목들 위주로
공모 청약에 참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관사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좌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이제 그 여러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했겠죠. 정했다면은 주관사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이제 금융범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주관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면은 이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여러 증권사 참여 시 배정 물량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배정 물량과 이제 기존 보유 계좌 고려해서 미리 계좌 개설해야 해 놔야 되고요. 종목이나 주관사별 배정 수량을 이제 고려해서 계좌 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각종 지표 체크.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청약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단계예요. 수요 예측, 공모가, 유통 물량, 의무 보유 확약 등 다양한 지표를 체크해야 되고, 이러한 최종 분석 결과를 통해서 청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텐데, 먼저 공모가는 수요 예측에 따른 공모가가 정해질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경쟁률, 기관 투자자 청약 경쟁률을 보셔야 되고,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정 수량 바뀌는 적지만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 경쟁률이 몰리겠죠.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통 물량,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셔야 되고, 의무 보유, 이 부분도 중요한데,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얼마큼의 기간 동안 얼마큼을 팔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지 이 부분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제 네 가지 짚어드렸고, 그 외에도 구주 매출이나 장외 시세, 섹터 분위기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 체크가 끝나면 다섯 번째로 이제 경쟁률 체크 및 청약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청약은 보통 이제 이틀간 진행되는데 1차 청약은 웬만하면 지양하시고 2일차 청약 마감 전에 경쟁률 비교해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주관사로 진행하시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이제 청약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수량을 많이 받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수량을 받기 위해선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를 선택해서 청약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청약 첫날이 아니라 2일차 오후 3시 40분 정도까지는 대기했다가 증권사별 경쟁률 비교해보고 넣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다들 비교하고 넣으시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쟁률은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기다렸다가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이제 주관사가 만약에 한 곳이라면 경쟁률이 의미가 없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경쟁률 체크 청약을 진행하셨으면 마지막 단계죠. 상장 이후 매도. 매도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직전에 이제 각종 블로그나 뉴스, 커뮤니티 등 여러 가지 참고하시거나 분위기를 확인하셔야 되고, 상장 첫날 주가 흐름 실시간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때 바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린 네 번째, 각종 지표 체크할 때 이 시점에서 이제 청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제 기업 자체 재무 상태든 향후 성장성이든 비전이든 관련 업황이든 다 체크를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잘 공부를 하셨고 잘 접근을 했다면 굳이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한더라도 굳이 팔지 마시고 꾸준히 보유하시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당장 단기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은 상장 당일날 매도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옥석 가르기를 잘하고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에 공모 참가하셨다면 꾸준히 1년이든 2년이든 들고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총 6단계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IPO 일정 확인하시고, 두 번째 공모기업 확인하고,
이들 중에서 이제 관심 종목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별 주간사 확인해야 되고 미리 계좌 개설해 놔야 되고, 네 번째, 청약 관련 각종 지표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경쟁률 확인하시고 청약 진행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흐름 참고해서 매도나 추가 매수나 뭐 이런 부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 동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